시간에는 민주당의 정풍 바람이 불 수 있는가? 민주당은 자체 정화의 능력을 새롭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저께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 대통령 후보 경쟁에서 패배했는데 1% 미만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그 이낙연 대표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가 3개월 전에 귀국했는데 그 귀국 때도 내가 할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다소 추상적인 말을 했는데 어저께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강성 지지자들이 당내 민주주의를 옥죄고 있다. 적대와 증오를 당내 비판자들에게 쏟아붓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이 전체적으로 품격을 상실했다. 이걸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는 일종의 선언을 했는데 관측자에 따라서는 이른바 비명계, 친이낙연계 의원들의 공천이 대거 공천에서 탈락되면 그때 비로소 신당을 만들거나 아니면 관찰해보고 친이낙연계도 공천의 대부분 이렇게 살려나면 그냥 그대로 지나가는 거. 이 두 가지 갈래 중에 이 본인의 성격상 좀 더 지켜볼 거 아니냐 하는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전 대표의 성격상 직정 경영하는 성격은 아니죠. 직정 경영. 어제 이재명 대표를 직격한 그 말의 내용과 그 자세를 보면 지금이라도 정풍 선언을 하고 정면으로 도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을 것인가 약간 회의적인데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낙연, 정세균 두 사람은 이재명과 더불어 대통령 후보 경쟁을 했던 이고 특히 아까 말씀처럼 이낙연 후보는 간발의 차이로 경선 탈락했으나 이 당의 현재 이 모습에 대해서 이것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 요소가 크다면 이 결과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이 1차로 저는 이낙연 씨에게 가장 크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정대철, 권노갑, 문희상 등 원로그룹과 선두의 이낙연, 정세균 여러분들이 이 당을 바로잡는데 헌신하고 나서라. 이걸 여러 차례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가장 강한 톤으로 이재명을 직격했기 때문에 이걸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 주 들어와서도 이 방송을 통해서 박찬종은 왜 국민의힘당이 내년 4월 10일 총선거에서 과반을 획득했다느냐. 왜 나는 그 과반 획득에 노심초사하고 있는가. 반드시 과반이 획득돼야 돼. 과반, 반이 넘는 의석이 확보돼야 되겠다. 그래야 저 민주당이 탄핵, 불신임, 계엄령 선포, 온갖 말을 양 쏟아붓는데 김용민 의원의 계엄 선포 발언은 예를 들면 계엄 선포가 불가능한 의석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말인데 국민의힘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계엄 선포할 이유도 없어지고 계엄 선포라는 게 함부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결국 그 말은 국민의힘당을 3분의 1 이하로 쪼그라뜨려 갖고 그냥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해버리자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극단적으로까지 나가고 품격도 잃고 막말 파동을 일으키고 하는 이 극한점에서 이제 이낙연 대표의 그런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당이 여소야대로 윤석열 정권이
취임했다 하더라도 이 이재명 민주당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뭐 또 조문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헌법 8조, 헌법 46조에 규정되어 있는 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국민의 정치 이사로 수렴하는 필요한 조직으로서의 행동 양식을 갖추고 국회의원들에게 최소한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그래서 국회에서 여소야대라 하더라도 그 야당이 야당답게 토론과 타협과 협의를 한다고 한다면 제가 왜 목맥에 윤석열 여당이 과반을 획득해야 된다. 왜 이렇게 얘기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말할 필요가 없지요. 여당이 소수라도 상관이 없지요. 그런 국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수 의석을 확보한 야당도 의회주의에 철저하고 헌법의 정신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굳이 내년 선거에 여당이 과반을 획득해달라 하는 이런 호소를 할 필요가 없지요. 내버려 놓으면 되지. 국회가 제 기능대로 굴러가면 되지요. 그게 지금 불가능한 상태니까. 이재명 대표의 168석의 그 국회는 그냥 못할 짓이 없지 않아요. 못할 짓이. 이게 G7 국가에 등극한 나라의 국회입니까? 정풍운동이 일어나도 진작 일어났어야 되지. 이낙연 대표가 어제 직격한 그 발언도 진작에 나왔어야지. 직격 발언을 하면 뭐 하느냐니까. 행동에 옮겨야지. 국민을 주목시켜야지. 그래 이재명 일파를 옥죄도록 해야지. 국민의 민심과 당심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말만 던지고 또 뒤로 빠지고 이럴 수는 없는 순간에 와 있다. 민주당이. 제1야당의 역사를 간단히 회고해 보겠습니다. 54년에 자유당에 의해서 삼선 개헌안이 통과된 직후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제야 세력이 호헌동지회라고 하는 단일 대우에 모여가 그래서 민주당을 창당했습니다. 그게 오늘날 제1야당의 시발점인데 신익희, 장면, 조병옥, 정일영, 박순천 이런 이름들이 주역이 돼가 제1야당을 만들어서 5.16 때 2년 동안 해체돼서나 다시 신민당으로 복원이 되어가지고 80년 신군부가 들었을 때까지 유지해 오다가 전두환 신군부는 야당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렸어. 뿌리채 확 뽑아버렸어. 흔적 없이 되어버렸어. 그랬던데 85년을 2.12 12대 총선거를 기해가지고 김대중, 김영삼 두 지도자 아래 뽑히고 남은 그루터기들이 모여가 민주화 추진협의회를 만들고 그리고 신민당을 창당해서 12대 선거에 참가해가지고 그 신민당이 다시 복원돼가 제1야당으로 이어오다가 6.29 직후 직선제 개헌이 되자 그 당이 YS DJ계로 분열이 돼버렸어. 그 분열이 됐으니까 그 간판과 이 명백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런 순간에 YS계는 민정당하고 합당해버렸어. 그러니까 명백은 DJ 쪽으로 이어져서 지금에 이르렀다. 요 전 과정에서 이런 이재명의 이런 야당은 없었다. 제가 이 야당 역사의 절반쯤에서부터는 직접 관여했던 사람인데 제 기억에 이런 야당은 없어요. 그런데 이 명명을 이어오던 이 야당의 결정적인 정풍운동이 한 번 있었어요. 87년 6.25 이후에 결국 YSDJ로 분당 사태로 가게끔 된 대통령 후보 단일화 운동 과정에서 13명의 국회의원들이 제가 소두 도롯을 했어요.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우리가 맹렬한 활동을 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때는 우리는 의원직을 포기할 각오로 그 정풍운동에 뛰어든 사람이 한 너댓 명은 됐습니다. 실패하고 그리고 양쪽 어느 쪽에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 미아가 되어버렸어요.
그 정치개혁 운동하다가 계속 실패한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데, 그래도 그 야당에 그런 이원직을 걸고 정풍운동을 한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재명 전 민주당의 개딸들이 두려워, 공천에서 탈락할까 두려워, 국회의원의 특권을 계속 누려야 되겠는데 그 공천 때문에 이재명의 개딸들에게 항복하고 지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야. 현역 의원 여러분과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조금 거슬러 20, 30년 전에 그대들 선배들 가운데 의원직을 포기해서라도 그런 정풍운동에 몸담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는 G7 국가에 등극한 나라입니다. 등극한 나라예요. 이런 나라의 국회가 이게 똥걸레가 돼버리고 그 주인공이 이재명이고, 국회는 오로지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의 방탄국회로 전락하고 공천권을 쥐고, 그래야 숨도 못 쉬게 국회의원들 휘어잡고 여기에 몇 사람이 달려들어야 돼요. 저는 이낙연 전 대표 국회의원 여러 번 하고 전남지사도 2번인가 하고 총리까지 했습니다.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그 극한치를 누린 사람이야. 당대표도 했어. 안 한 게 딱 하나 있다면 대통령인데, 그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몸조심해 가면서 이재명의 눈치 보고 개딸 눈치 보고 이럴 것인가? 던져라 몸을. 오늘 결론은 이낙연 몸을 던져라. 그래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 윤석열 지지하는 국민의힘 당이 몽배간의 절반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하는 나 같은 사람의 이런 주장 안 해도 되게끔 해봐라. 안 해도 되게끔.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회는 여소야대가 되고 야대 여소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헌법 취지에 따라서 민심의 향방에 따라서 제대로 되는 국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한번 일해보길 바랍니다. 기다리고 지켜보겠습니다.